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종목 이야기 그리고 누적 수익률 대결,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슈퍼듀오 매치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 대결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동안의 누적 수익률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만나보도록 하죠. 자, 먼저 1위 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오현진 팀이 여전히 1위입니다. 67.64%의 누적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종목별 수익률 살펴보니까 전체적으로 잘 갑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수익률이 더 커졌네요. 38%가 넘어섰습니다. 휴젤과 호텔신라도 9%, 8%대고요. 최근에 지금 보유하기 시작한 오이솔루션도 소폭의 상승입니다. 하지만 아이리버가 지금 0.26%의 손실이 살짝 난 상태입니다. 자, 다음 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위 팀 보기 전에 종목별 수익률을 바로 살펴볼 텐데요. 자, 2위 팀은 누적 수익률은 52.21%의 송동현, 정희진 팀입니다. 1위, 2위를 지금 송동현, 정희진 팀과 김지훈, 오현진 팀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송동현, 정희진 팀이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목별 수익률은 태고사이언스가 26%대, 스튜디오 드래곤이 20%대, 그리고 KG 이니시스는 3%대, 에이프로젠 KIC와 텔코는 각각 7%와 8%의 마이너스인데 이 팀 자세히 보시면은 오늘 포트폴리오 대거 변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태고사이언스, 에이프로젠 KIC, KG 이니시스, 스튜디오 드래곤 전체적으로 매도 측면이고요. 수익 실현을 많이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음 팀은 한만식 심기영 팀입니다. 그리고 30.49%의 누적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데요. 종목별 수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진부터 선도전기까지 와 있고요. 솔리드와 선도전기는 마이너스 0.12, 마이너스 0.15. 나머지 종목들은 10%가 다 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 이성베스타 팀이고요. 누적 수익률이 3%대입니다. 종목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자금융 어제 새롭게 포트에 투입한 지금 종목인데 2.6% 수익 하루 만에 나고 있고요. 삼성 SDS 0.63% 수익. 하지만 녹십자셀, 경동나비엔, 조이시티 부진합니다. 특히나 조이시티는 마이너스 9%가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팀 최명선, 윤병호 스타팀인데요. 누적 수익률 여전히 마이너스 34%대입니다. 아직 부진하네요. 종목별 수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공영 36%의 수익, 롯데하이마트 새롭게 보유하기 시작했는데 보합, 미투오는 마이너스 3%, 그리고 웰크롬과 코데지 컴파니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대의 손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별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들이고요. 5위는 정희진 연구원의 스튜디오 드래곤, 4위는 송동현 팀장의 태고사이언스, 3위는 한만식 대표의 신라젠, 2위는 최명성 소장의 이화공영, 1위는 김지훈 차장의 신세계 인터내셔널. 자, 오늘의 신규 종목들 소개해드립니다. 10종목이 나오고 있고요. 에코프로, 톱텍, 텔콘, OCI, 아스트, OCI, W게임즈, 네오팜, 인바디, 뉴까지 총 10종목입니다. 오늘 전 일장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슈퍼듀오 매치 이제 출발할 텐데요. 누적 수익률 대결 시간입니다. 어떤 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룰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두 분씩 한 팀으로 하루하루 출발을 합니다. 총 그래서 10분이 함께 하게 되고요. 출연요일에 신규 종목 제시하고 편입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또 수익 실현과 매도가 자유롭게 참여자가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인데 단 시가총액 300억 원, 1거래대금 5억 원 미만의 종목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상담 바로 이어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지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함께하는 두 분과 함께 잠시 뒤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 먼저 짚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는 2,436포인트대입니다. 2,440포인트대였는데 전 시간대에서는 조금 지수 상승폭이 둔화가 됐습니다. 일중 흐름들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2,420포인트대부터 2,445포인트대까지 꾸준하게 상승하다가 잠시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고점 대비 한 9포인트 정도 지금 빠져내려온 상황이고요. 수급 주체 변동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는 여전합니다. 근데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1,000억 원대를 넘게 매수하고 있던 외국인이 470억 원까지 매수 물량 줄였고요. 기관은 여전히 잘 사고 있습니다. 2,130억 원 순 매수하는데 기관 투자자는 지금 모든 주체가 골고루 사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개인은 2,572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자, 이번엔 코스닥 시장입니다. 866포인트대고요. 코스닥도 상승폭이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1%대였는데 1%대보다 지금 많이 빠졌네요. 전 시간대보다 한 반 정도 상승폭이 둔화가 됐습니다. 일중 흐름들 역시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873포인트 고점이고요. 현재 포인트가 오늘 저점입니다. 866포인트까지 지금 내려갔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세 주체가 모두 삽니다. 근데 사는 양이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기관 가운데에서는 금융투자만 사고 투신연기금은 오히려 매도하고 있다라고 체크가 됩니다. 자, 원달러 환율의 흐름 오늘 짚어볼 텐데 이원 하락합니다. 1,057원 80전에 거래되면서 원화 강세가 일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감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 김민수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좋은 것 같았는데 갑자기 지금 또 지수가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되는 것 같은데 시장 점검해 주시고요. 남은 시간 전략 같이 짚어주시죠. 네, 일단 시장이 그때그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글로벌 시장 관련된 부분들과 이슈 흐름들 같이 이어지면서 장 초반 그리고 오후장 전까지는 양호한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다시 급격하게 2시 반 넘어서 시장의 상승폭을 축소하는 것은 아무래도 내일 미국 시장에 대한 또 불안감이 반영되는 게 아닌가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 함께 여전히 변동성은 큰 장세를 연출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어떤 시장에서는 박스권에 대한 흐름들, 특히 2400선에서 2480선 안쪽에 대한 변화는 이게 큰 변화가 없다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내일 같은 경우는 바로 삼성전자 중심으로 실적 시즌이 도래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반도체 쪽이나 화학 정유 이쪽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최근 들어서 이어지고 있는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 관련돼서 벤처 펀드가 오늘 처음으로 출시가 되면서 관련된 쪽에 대한 분위기도 계속 시장에서는 조명을 받고 있는데 특히 결론적으로만 얘기 드리면 관련된 펀드 내의 35%는 코스닥의 종목들을 편입해야 된다라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중소형주 특히 KRX 300에 포함되고 코스닥 150에 포함된 종목 그리고 벤처기업 이 섹터 안에 포함된 종목들의 흐름들 같은 경우는 올해 시장에서 계속 재조명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계속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장 마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이나 업종이 있다면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여러 종목들 움직임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최근에 낙폭이 좀 컸던 업종 한 종목을 말씀드리면 은행 업종입니다. 특히 실적 관련된 얘기들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데 채용 비리 관련된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낙폭이 컸고요. 또 하나 지난달부터 이어졌던 정부의 대출 관련된 쪽의 옥죄기 흐름들이 같이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이어졌던 대출의 확대 쪽이 아무래도 좀 축소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주가의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데 일단 관련된 채용 비리 관련된 흐름들은 일단 지금부터 경찰 조사와 함께 마무리가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주가가 낙폭이 컸던 부분들은 일단 실적 부분들과 함께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1사분기 영업이익이 한 7,800억 그래서 4분기 대비해서도 8%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단기 낙폭을 만회하는 수준의 어떤 주가 흐름들은 실적과 함께 변화가 들어올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관심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행주에 대한 관심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는 분들은 송동현 팀장, 정희진 연구원입니다. 지금 포트폴리오 보시면 누적 수익률이 좋죠. 52%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종목별 수익률 살펴보면 태고사이언스, 스튜디오 드래곤이 20%를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KG 인시스도 잘 달립니다. 에이프로젠 KIC, 텔코는 마이너스 국면인데 오늘 잘 보시면 매도가 4종목이나 나옵니다. 포트폴리오 대거 변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 HPX의 정희진 연구원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오늘 매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일단 AS 잘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동현 팀장부터 가볼까요? 네, 우선은 태고사이언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태고사이언스의 목표 주가는 사실 14만 원을 넘을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역시나 이제 이 신고가를 찍은 상황에서는 그 차트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일단은 맞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조금씩 꺾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부터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추세가 지금 14만 원을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14만 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음봉이 2개 이 영업일 동안 출현을 하면서 하락의 전환을 좀 암시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보조지표 밑에 RSI라든지 CCI 국면에서도 위에 RSI를 자세히 보시면 지금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가는 모습이죠. 이러한 국면에서는 당분간 단기적으로 하향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은 매도로 대응을 한다고 일단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좋은 기회, 또 투자 포인트에 대한 더 좋은 기회가 오면 매수 포인트의 기회가 오면 다시 한번 매수를 함으로써 대응을 한번 해보는 그런 전략을 갖도록 일단 해보겠습니다. 네. 태고사이언스는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수익 실현이죠? 네, 수익 실현하고 이제 또 저가가 오면 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프로젠 KIC는 사실 송동현 팀장이 참 아쉬워하는 종목 중에 한 종목으로 알고 있어요. 네, 자꾸 좀 언급되는 게 좀 조심스러운데요. 예.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 전반적으로 시세가 좀 나오지 못하면서 그리고 4월 3일 날 또 강한 거래량이 나왔습니다만 우선적으로 그 이후에 좀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다음 날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지금 잘 안 보이시는데 하락 장악형 음봉이 나오면서 좀 하향 추세로 전환하는 듯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고 지금 거래량도 굉장히 약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래량이 강해져야 움직임이 좋아지는데 우선 좀 추가적으로 조금 더 가지고 가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이제 매도 처리를 좀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보조 지표도 계속적으로 하향 추세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가격이 왔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신호가 왔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때 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한번 더 생각을 해보도록 일단 하도록 하고 또는 매도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아쉽지만 매도 처리를 하고요. 텔코는 보유 관점인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가져갈까요? 예, 텔콘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계속 보유 관점입니다. 우선은 텔콘은 일단은 뭐 투자 포인트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기술적인 분석만 우선을 보셨을 때 3월 26일 날 상한가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일단 상한가가 나왔다는 자체가 굉장히 큰 폭의 거래량이 들어왔다라는 그런 신호이고 그 이후에는 지금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거래량이 들어간 거에 비해서 아직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황이고 좀 이 상황은 현재 6거래일 상황은 개인들끼리의 어떤 거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관망을 하고 있고 추가적인 재료라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 텔콘이라는 매 종목 자체를 끌어올리는 한 몇 개의 주체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의 어떤 자금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키우려고 하는 준비를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계속적인 보유 관점 유효하고 또 그 투자 포인트가 굉장히 좋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텔코는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높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쭉 끌고 가보는 일단 5월까지 한번 끌고 가보는 그런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텔코는 5월달까지 한번 여유있게 들고 가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정희진 연구원도 가보도록 하죠. 지금 KG 인시스와 스튜디오 드래곤인데 지금 다 잘 가고 있는데 매도 처리하시네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계속 꾸준히 잘 가고 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KG 이니시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KG니시스. 네, KG니시스는 제가 목표가를 23,000원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22,150원인데 1시 기준으로 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조금 그에는 못 미치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뭐 계절적인 환경적인 요인으로 계속적인 온라인 매출이 상승하고 있으면서 그런 반응으로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조금 이 횡보를 하는 구간에 지금 좀 온 듯합니다. 그래서 뭐 2명 계속 갈 것 같긴 하지만 지금 오늘 새로 정부에서 뭐 발표한 안 때문에 새로 투입하고 싶은 그런 종목들이 있어서 오늘 그냥 매도 처리를 했고요. 충분히 짧은 시간 동안에는 만족스러운 수익을 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도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었던 스튜디오 드래곤인데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호조가 있습니다. 얼마 전, 이틀 전 중국 판권에 대해서 스튜디오 드래곤의 지적재산권이 연 300억 원 정도 기준으로 수주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하반기에 매출이 인식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당분간 조금 지속적으로 올랐던 그 피로감으로 인해서 조금 더디 가는 기간이 좀 있지 않을까 해서 목표가는 2만 원으로 잡았었지만 지금 당분간 좀 매도를 하고 좋은 시점에 다시 재매수를 해서 12만 원 그 이상을 볼 수 있도록 나중에 다시 한번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G니시스와 스튜디오 드래곤 모두 지금 수익 국면에서 매도 처리한다라고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규 종목 바로 알아보면서 어떤 종목들이 포트에 담길지 짚어보도록 하죠. 자, 10종목입니다. 에코프로, 톱텍, 텔콘, OCI, 아스트, OCI, W게임즈, 네오팜, 인바디, 뉴까지 겹쳐지는 종목도 OCI 한 종목이 또 보이고 있습니다. 자, 송도현 팀장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팀장님,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네, 일단 에코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단은 투자 포인트가 굉장히 좋고 지금 주가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조정도 좀 안정적으로 오고 있고 또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우선 에코프로를 조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일단은 전 세계의 어떤 트렌드는 바로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정책 그리고 관련된 산업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에코프로는 대표적으로 전기차 관련된 종목으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2차 산업, 2차 전지에 대한 사업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에코프로가 생산하고 있는 NCA 물질에 대해서는 글로벌 세계 탑 2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하량이 굉장히 큰 폭으로 일단 증가를 할 예정입니다. 에코프로 BM이라는 회사를 세워서요. 일단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등 NC의 출하량이 100% 정도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큰 폭으로 실적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GM과 합작사인 에코프로 GM을 또 세울 계획이고요. EQ부터 그동안에 안정적으로 실적이 기반이 됐던 전구체에 대한 생산이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 쪽으로도 이제 진출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는 기본적으로 전기차이지만 실적 자체는 17년도부터는 전기 관련된 동력 같은 걸로 일단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상향식 모터 방식의 청소기라든지 그리고 이바이크라든지 이런 전동 기구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NC의 물질이 많이 쓰이고 있고 관련된 수요 증가로 인해서 실적이 많이 발생한 상황이고요. 국내에서도 포항에 관련된 NC의 물질을 추가로 생산하기 위해서 공장을 많이 지어놨습니다. 이런 부분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장을 세웠다는 점 일단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서도 에코프로 GM을 세움으로써 전구체에 대한 수요를 대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그전에 에코프로의 NC의 물질이 사실 전기차에는 많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NCM이라고 해서 LNF가 주로 전기차에 많이 쓰였거든요. 배터리 제작에. 근데 이제 그 기술력이 좋아지고 좀 안정성이 많이 생기면서 이제 NCA 쪽에서도 이제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 여력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이제 SK이노베이션과 파트너를 맺고 각종 전기차 물질에 배터리에 이 NC의 물질이 계속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아마 그 GM의 자동차가 아마도 이제 전기차가 이제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차후에는 유럽과 중국 쪽에서도 NCA의
NCA가 들어간 전기차 배터리가 계속적으로 생산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를 계속적으로 좀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매수가는 오늘 종가로 일단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목표 주가는 48,000원으로 일단 설정을 하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손절 가격은 37,0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톱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톱텍도 어떤 분들은 뭐 많이 알고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생소하실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일단 톱텍 같은 경우 사실 뉴스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정보가 일단은 나오진 않는 그런 기업이고요. 일단 경북 구미에 위치한 반도체 OLED 장비 생산 기업입니다. 일단은 톱텍이 하는 일이 다양한데요. 자동화 설비 및 대체 에너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반도체, OLED, 태양광에 생산되는 그런 생산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작년도에 반도체 호황과 그리고 OLED의 투자 확대에 힘입어서 톱텍의 아주 급격한 급성장이 있었습니다. 영업이익과 매출액 모두 큰 폭으로 성장하는 한 해였고요. 올해 역시도 올해는 조금 이제 반도체 생산 설비라는 이런 부분이 둔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아직까지 그 큰 모멘텀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는 안정된 매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저평가가 된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목하셔야 될 포인트는 바로 자회사 레몬인데요. 자회사 레몬의 나노 사업에 대한 매출 비중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나노 사업은 물론 스마트폰의 어떤 방지 패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적용이 되고 있지만 화장품이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산업재 부분으로서도 확대 적용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매출이 최근에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또 OLED 장비 이쪽이 아직은 카펙스 확대가 되고 있는데 수주가 본격적으로 나오진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향후에 4차 산업혁명이 계속적으로 가속화가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도체라든지 OLED 쪽의 투자가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일단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쪽과 그리고 중국 쪽에 대해서 수요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단은 국내와 중국의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 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1월 17일 날은 SK텔레콤에게 인수된다라는 그런 사실이 그런 뉴스가 보도가 되면서 주가 급격하게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계속 주시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SK텔레콤이 톱텍을 인수하려 했던 이유는 역시나 SK텔레콤 밑에 SK하이닉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반도체 수직 계열화를 위해서 톱텍을 인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톱텍이 워낙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M&A에 대한 이슈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벤처펀드가 오늘 출범이 됐는데요. 우선은 이 실적 위주로 다 편성이 다 되었습니다. 톱텍도 역시 코스닥 벤처펀드에 대해 포함이 되어 있고 각종 이제 수혜주로 이제 수급에 대한 개선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가 한 4%, 5%대가 올랐다가 지금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요. 차트 흐름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을 이제 보이고 있고 아직까지 많이 오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점에 대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판단해서 톱텍을 일단은 편성을 해왔고요. 일단 매수가는 종가 부분으로 설정을 하고요. 목표가를 5만 원으로 설정하고 손절가를 27,0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텔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콘은 포트가 바뀌지 않는 이제 종목이고요. 역시나 바이오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끌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봤을 때 텔콘이 거의 바이오의 대장 역할을 현재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수급이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풍부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큰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자아내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주시를 계속 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은 이 회사는 이동통신 기지국 관련 장비 회사였다가 지금은 제약바이오 사업으로 변신을 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최대 주주 미국 기업인 엠마우스가 일단은 텔콘을 최대 주주로 있는 상황이고요. 이 회사의 계실증 치료제가 미국 FDA 임상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이 계실증 치료제는 성공하게 된다면 세계 최초의 계실증 치료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이 계실성 치료제를 하면 간이나 위장이나 수술할 때 천공 현상이 생기는 막아주는 그런 신약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물질이 이제 세계 최초 계실성 치료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신약에 이제 엔달이라고 하는 유사한 신약 제품이 있는데요. 이 유사 저격증 확대 적용으로 인해서 임상 3상이 즉시 돌입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FDA 임상에 혹시나 실패를 하게 되더라도 최대 주주인 엠마우스 측에서 손해보상을 가능한 그런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텔콘이 여러 가지 이런 신약 개발에 대한 다른 리스크가 존재하는 거에 비해서 텔콘은 그런 부분이 좀 없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포인트로 텔콘을 한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OCI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CI도 역시나 환경에 관련된 그런 종목이죠.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바로 환경산업입니다. 이제 OCI를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일단은 OCI를 마냥 태양광 회사로 많이 알고들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OCI 대부분의 매출은 화학 부분에서 일단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부분에서 현재 신성장 산업으로 일단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글로벌 경기 확장세에 힘입어서 여러 가지 그 화학 물질들의 가격 자체가 올라가서 마진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의 환경 규제에 힘입어서 중국이 계속적으로 그 오염 물질을 발생시키는 그런 공장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관련된 그 환경 오염 물질을 저감시키는 카본 부분에 대해서 OCI의 실적이 확대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폴리실리콘이 계속 가격이 떨어짐에도 일단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주가가 좋은 이유는 그에 대한 해지를 잘 해놨기 때문이고, 또 폴리실리콘 가격 자체가 일단 한 2-3달 정도 떨어지고 있지만 관련된 향후에 신규 수요가 풍부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최대 태양광 회사라 볼 수 있는 중국의 융지 실리콘 자재에 폴리실리콘 순도가 높은 OCI 물질을 쓰고 있기 때문에 OCI에 대한 실적 개선이 태양광 부분에서도 계속 일어날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환경 부분과 태양광 부분 모두 실적이 확대가 될 수 있는 국면에 위치해 있고요. 차트적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또 우상향을 하고 있죠. 어느 정도 횡보를 끝내고 주가가 이평선이 위로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상승 국면이라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 뉴스는 신용 등급조차도 올라간 상황입니다. A+ 등급을 받아서 투자 심리 회복에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중미 지금 무역 분쟁이 한창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 이상 한국 쪽에 오히려 폴리실리콘에 대한 수급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도 또 참고를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이렇게 OCI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아스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스트는 항공 동체를 생산하는 일단 기업입니다. 이 항공주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 이유는 일단은 많은 제조업들이 다 성장을 해왔지만 우리나라가 또 새롭게 성장해야 될 제조업은 바로 항공산업인데요. 이 항공산업이 부품을 조달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좀 희소성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아스트는 동체라는 것을 생산을 하는데 일단 보잉이 실적이 중요합니다. 보잉의 주가가 좋을수록 이 아스트의 주가도 같이 따라가는데요. 최근에는 중미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보잉의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항공기에 대한 구입을 중국이 가장 많이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실적 악화에 대한 둔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잉의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고 있고 아스트 역시도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지금 글로벌 경제가 확장되고 있는 구간이고 미국의 소비력 자체가 확대되고 있는 국면에서 아무래도 항공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항공기에 대한 생산을 늘려갈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보잉뿐만이 아니고 글로벌적으로도 다 그런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아스트는 각종 글로벌 항공 기업의 동체를 다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고 아주 안정적인 그
지금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주 잔고도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약 2조 정도 규모로 수주 잔고가 현재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미 무역 전쟁이 지금 극으로 치닫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 기회라고 일단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아스트 역시 순이익이 3분기 연속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 벤처 펀드 수혜 종목으로 일단 포함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급에 대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존해 있다는 점, 이런 투자 포인트로 아스트를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부터 아스트까지 이야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정의진 연구원의 종목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저도 OCI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로 말씀드릴 종목은 오늘 코스닥 활성화 정책으로 코스닥 벤처 펀드가 출시를 했고, 그래서 거기에 포함되는 종목들을 좀 제가 자세히 한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OCI는 개별적으로 지지난주부터 지켜보고 있던 종목인데요. 오늘 송 팀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셔서 좀 간단하게 한 번 더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그 실적 개선으로 인해서 그 재무적 부담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신용평가에서도 OCI 등급을 A에서 A+로 한 단계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그만큼 앞으로의 전망이 더욱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OCI는 두 가지 섹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태양광 부문과 화학 부문,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주력 제품인 태양광 부분에서 그 폴리실리콘 가격이 점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때만 해도 10kg당 13달러 정도밖에 안 되었었는데 지금 이 조금씩 상승하면서 이 실적이 개선됐고요. 그러면서 또 화학 부분에 있어서는 유가 안정화, 원재료비 변동성이 좀 줄어든 덕분에 계속해서 이익을 꾸준하게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송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중국의 강화된 어떤 환경 규제나 가동 중단 등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오히려 이렇게 수혜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다음 해 영업이익은 2배 이상인, 전년에는 2016년에는 1,200억 원 수준이었었는데 올해 지난해까지 2,500억 원, 2배 이상 성장을 했고요. 앞으로는 그 이상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CI에 대해서 아주 전망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앞으로 OCI에 대한 폴리 의존도가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게 그 미국발 어떤 무역 규제에 의해서 수혜주라고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실질적인 실적 개선과 그리고 여러 사회적인 전 세계적인 어떤 방향성에 있어서 OCI가 아주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W게임즈입니다. W게임즈를 조금 회사 처음 말씀드리는 회사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게임,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게임에 있어서 주력이 되는 그런 회사고요. 그리고 문화 콘텐츠 사업을 함께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은 페이스북 그 플랫폼 기반인 그 카지노 게임 W 카지노가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페이스북 페이지나 앱스토어에서 검색을 하시면 검색이 안 됩니다. 지금 한국 시장에는 다 막혀 있는 상태인데요. 실제로 해외 시장에서는 W 카지노가 출시된 지 6개월 만에 100만, 그리고 지금 지난해까지 현재까지 기준으로 2,005만 건을 돌파를 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페이스북을 기반으로 해서 다운받을 수 있는 어떤 게임이라는 점, 이 부분이 좀 특별하게 이 회사가 클 수 있었던 어떤 강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인 세계 최대 규모 게임 개발자 대상의 어떤 컨퍼런스인 GDC 2018에서도 주요한 게임 회사로 언급이 되었고 출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기서 미국 소셜 카지노 게임 개발사인 더블다운 인터랙티브 회사를 인수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실적이 더욱 반영이 되어서 앞으로 성장성도 기대가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는 게임이나 이러한 미디어와 같은 소비가 우리의 어떤 의식주를 대신하는 어떠한 소비주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게임,
컨텐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W게임즈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미국 그 북미에서는 지난주에 iOS 다운로드 순위 5위에도 오를 만큼 큰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대만, 호주와 같은 회사들과 계속 계약을 맺고 앞으로 해외 시장을 더욱 늘려가고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좀 관망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네오팜입니다. 네오팜은 아이를 키우시는 어머니들이라면 모두 다 아는 회사일 듯 싶은데요. 좀 회사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번 드리면 애경 산업의 어떤 사내 벤처로 시작된 네오팜입니다. 아토피 관련 연구를 하다가 그 사내 어떤 그 분사로 네오팜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제로이드라는 그 브랜드, 하위 브랜드를 만듭니다. 이 제로이드라는 뜻은 스테로이드 제로라는 뜻인데요. 2000년도에 민감 그 스킨케어 어떤 전문 브랜드로 그리고 아토팜을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용 어떤 판매 그 제품의 그 특성화된 제품 이름이 제로이드이고요. 그리고 가족용 상품 이름이 더마비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아주 타겟팅을 정확히 해서 이렇게 상품을 내놓는단 말은 회사에서도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오팜에서는 앞으로의 시장 확장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차트도 보시면 아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오름세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59,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보시면 오늘 올해만 거의 20%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시장 확장을 하는 방법에는 먼저 그 제품 계열화 확장과 그리고 시장 확장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중국에서 그 위생 허가를 취득을 하면서 앞으로의 중국에서의 판매 길이 열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단순 유통망 그리고 병원 유통망 그리고 올리브영과 같은 그 드러그스토어 유통망 이렇게 해서 지금 시장을 확장을 하고 있는데 해외 시장으로도 확장을 하였고 그 중에서 이 중국에서의 신호탄이 아주 좋은 신호가 아닌가 하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중간에 한 번의 어떤 하락세는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네오팜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인바디입니다. 세계 1위 체성분 분석 기기죠. 소위 말해서 체성분 검사를 한다라는 말을 대신해서 인바디 검사를 한다. 이런 말이 통용이 된 만큼 신뢰도가 아주 높은 회사이고 그 업계에 있어서 표준화가 이미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6곳의 현지 법인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83개 국가에 수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어떤 이 기술 개발이 세계 지금 1위를 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에 어떤 성장 또 새로운 동력으로는 데상트, 현대건설 등과 함께 업무 협약을 맺고 헬스케어 허브 실험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가장 유망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헬스케어 그리고 또 생활체육 분야입니다. 이 생활체육 분야에 있어서 이 인바디 회사는 본 회사의 그 기기들과 어떤 시스템들이 표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아주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FDA 승인은 물론이고 미국, 일본, 유럽에서도 현재 표준화되는 어떤 통용되는 기기로 이미 인정을 받았고요. 앞으로 인바디가 지향을 하는 것은 스마트 짐을 구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논현동에 818억 규모의 그 부동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그 업무 환경을 조성을 하고 또 어떤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겠다는 그 인바디의 의지가 아닌가 하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인바디도 함께 보시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맞는 어떤 소비재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 보시겠습니다.
영화 투자 배급사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2012년도에 부러진 화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리고 그 전에는 7번 방의 선물, 부산행과 같은 1000만 영화를 흥행시킨 그런 회사인데요. 업계 4강으로 지금은 자리매김을 이미 했고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좀 영화 부문에 치우쳐져 있는데 여러 가지 컨텐츠 사업 확장을 통해서 컨텐츠 부분에 있어서 실적을 50% 이상 지금 끌어올릴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음악 부문도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스포츠 사업 부문이 또 있는데요. 여기에는 박인비 선수를 비롯한 스타 플레이어들이 7명 정도가 포진을 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지금 박인비 선수에 대한 좋은 기사로 지금 또 좋은 방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앞으로의 그 영화 배급에 있어서 턴어라운드를 보일 것 같고요. 그리고 핵심 사업 이외의 어떤 드라마 부문에 있어서 실적이 기대가 됩니다. 5월에 JTBC 미스 함무라비를 시작으로 올해 한 3-4편 정도를 기대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4월 들어서 그 기대감에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한중 엔터테인먼트 사업에도 진출을 하여서 그 중국의 위캐스팅과 MOU를 맺었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중국 분야에 있어서 더욱 좀 확실하게 집중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여겨지고요. 그리고 넷플릭스양 판매도 여전히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있어서도 체결이 된다면 당연히 주가에 어떤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OCI부터 뉴까지 지금 쭉 들어봤습니다. 이제 포트에 새로 신규로 편입해야 되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 두 종목씩 아마 넣어주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한 번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송 팀장님, 두 종목 오늘 새로 편입할 텐데 매수가가 오늘 종까지 내일 시초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네. 일단은 편성을 한 종목 중에 일단 에코프로를 일단은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좀 주가가 조정해서 다시 한번 상승기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시점이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역시나 이제 글로벌 환경에 대한 어떤 큰 모멘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에코프로가 좀 핵심이 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GM 등이 모두 지금 상장이 되려고 하면서 실적에 대한 성장 부분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코스닥 벤처 펀드에 포함된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수급적으로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일단 에코프로를 매수가 종가, 오늘 금일 종가에 일단 편입을 시키도록 하겠고요. 오늘 목표가를 이제 48,000원, 손절가를 37,0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말씀해 주셨고요. 네, 다음은 이제 톱텍도 한번 포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톱텍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큰 폭으로 아직 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라든지 OLED에 대한 투자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이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 있고, 그 중심에 톱텍이 있을 것이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고 이제 태양광 산업에서도 관련된 장비 수주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점, 그리고 자회사의 그 실적 성장이 두드러진다는 점, 여러 가지 면에서 실적 성장성 면에서는 좀 톱텍이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고요. 역시나 또 코스닥의 벤처 펀드에 포함된 점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잘 알려지지 않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관의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할 수도 있었는데 코스닥 벤처 펀드로 포함이 되게 된다면 많은 기관들의 자금을 또 수요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일단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톱텍 역시도 매수가 종가로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를 5만원, 그리고 손절 가격을 27,0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와 톱텍을 오늘 새롭게 신규 편입을 했고요. 정희진 연구원님, 두 종목 다시 한번 편입해 볼까요? 네, 저는 OCI 편입을 하고요. 이것도 오늘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더욱 기대하는 마음으로 21만원 목표가 잡고 오늘 종가로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가로 OCI 매수, 한 종목 더 매수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뉴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7,000원 정도로 보고요. 그리고 목표가 13,000원으로 오늘 매수를 해서 오늘 어느 정도 떨어졌으니까 단기적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 이번 달 말까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종목씩 편입을 해 주셨습니다. 포트폴리오 대폭 변경이 생겼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포트폴리오 지금 새롭게 오늘 편입이 된 종목이 무려 4종목입니다. 에코프로, 톱텍, OCI, 뉴는 오늘 새롭게 신규 편입이고요. 텔코는 그대로 보유 관점에서 가져갑니다. 수익률이 마이너스 8.93%인데 더 이제 수익률이 플러스권으로 돌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2015번님의 문자입니다. 차바이오텍 23,700원에 비중이 30% 손절을 못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셨는데 송 팀장님 오늘 23,700원은 아니어도 차바이오텍이 좀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지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19%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네요. 뭐 이제 거의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온 상황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일단은 단 한 번의 악재가 있었죠. 이제 한정 판단을 받았던 그런 악재가 있었지만 그러한 부분이 좀 해소가 되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해서 시장이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차바이오텍이 그 중심에 있는 일단 기업이기 때문에 줄기세포 치료 다른 어떤 이슈가 없다고 한다면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주가가 충분히 좀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종목이라고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역시도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홀딩하는 관점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좀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일단 판단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매물대가 많이 폰이 되어 있는 선이 아마도 한 37,000원 부근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31,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31,000원 부분이 어느 정도 그 매물이 많이 쌓여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좀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에서 저항에 부딪힌다고 하면 매도를 해주시는 전략이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좀 짧게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0732번님께서 CJ제일제당 36만 6천원에 비중 20% 손실이 크다라고 하셨습니다. 정희진 연구원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박스권 하단에 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박스권 하단에 와 있고요. 36만 6천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1분기 실적이 좀 예상에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쳐서 그 이후로 계속 박스권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면 얼마 전에 베트남에 진출 수주를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소비 성향에 따라서 뭐 1인 가구나 그런 게 늘어나고 있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인데 그쪽 방면에 있어서 제품 개발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시적인 어떤 박스권에서 지금 손절을 하시면 너무 손실이 너무 클 것 같습니다. 근데 36만 원 이상으로는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으니까 시간을 좀 두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홀딩 관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3시 27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코스피부터 예상치 기준지수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전 예상 체결 지수입니다. 코스피가 2,438포인트대에서 마감 예상됩니다. 1%대의 상승폭 유지하면서 오늘 빨간불로 종가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2,421포인트 장 초반에 저점 찍고 2,445포인트대까지 꾸준하게 우상향하다가 잠시 상승폭 주춤하고 있습니다. 현재 30포인트 정도 상승으로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볼 텐데요.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의 매수 물량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376억 원 외국인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이 2,221억 원 매수합니다. 기관 전주체가 골고루 매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2,566억 원 순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인데요. 먼저 삼성전자 4% 후반대까지 상승폭 키워갔다가 현재는 3% 후반대입니다. 오늘 92,000원이나 그래도 상승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3% 후반대의 상승이었다가 현재는 2%의 상승입니다. 82,60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지금 30만원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됩니다. 현대차도 오늘 하락하면서 15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권이고요. 나머지 종목도 모두 빨간불 켜는 가운데 네이버가 상승폭을 오히려 더 키워가면서 77만 8천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포스코, LG화학, 삼성물산 올라가는 가운데 LG화학이 2%대의 강세 흐름 보여줍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 시장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868포인트대 장마감 예상됩니다. 0.7% 상승 예상되는데요. 일중 흐름들 역시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긴 장 초반에 873포인트에서 지키지 못
못하고 장 후반에 흘러내렸습니다. 866포인트대까지 지금 상승폭을 줄였다가 다시 2포인트 정도 만회하면서 868.67포인트 거래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어떨까요?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이 18억 원 매수입니다. 외국인 양시장에서 모두 매수를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103억 원 매수하고 개인은 112억 원 순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2% 상승에 그칩니다. 신라젠,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모두 하락 반전했고요. CJENM은 보합권 수준에서 현재 마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HLB가 5%대 상승, HLB가 다시 시총 6위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펄어비스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펄어비스는 4% 상승에서 3% 상승으로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었고요. 셀트리온 제약 역시 오늘 10%, 17% 장중에 상승폭을 가져가기도 했는데 현재는 10% 정도의 상승입니다. 그리고 코오롱 티슈제는 강보합권, 로엔이 하락하는데 로엔은 1,300원 하락 마감이 예상됩니다. 자, 목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정리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송동현 팀장과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미중 무역 분쟁이 있는 가운데 이제 오늘도 이제 급락을 많이 이제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이제 어제 중국이 건드리지 말아야 될 그런 품목까지 일단 계속 언론에 배포하면서 미중 무역 분쟁의 그 갈등을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텐데 이게 극으로 치달을수록 오히려 증시는 좀 반대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미중이 끝까지 이 싸움을 끌고 갈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단 판단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가 안 좋아지는 그런 단계에 이르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굳이 분쟁을 끝까지 일으킬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제 관점이고 그 역시나 언론에 나오지는 않지만 뒷담으로도 계속적으로 협상을 하는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끝나갈 무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시장 역시도 그 부분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는 지금 증시가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제 업종별로 종목별로 한번 본다면은 역시나 그 코스피 쪽에서는 다양하게 좀 산업을 많이 올라갔습니다. 중국 소비주, 제약주 그리고 그동안 많이 오르지 못했던 경기 민감주에 포함되어 있는 화학주 등이 많이 상승한 것을 보이고 일단 전반적으로 삼성전자도 4%대 회복세를 보이면서 상승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장세다.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에 힘입어서 상승을 대부분 업종이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코스닥을 보면 또 상위 종목은 역시나 바이오 쪽입니다. 그동안 다른 업종을 가지고 있다가 바이오로 전환하는 회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하나의 기대감으로 계속 상한가라든지 20% 후반대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투자해 볼 만한 그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바이오 업종이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테라세미콘 등 반도체 업종도 많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실적 시즌에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IT가 아무래도 실적을 다시 견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 1분 내일 발표인데요. 실적이 내일 발표인데요. 일단은 보합으로 나오거나 그다음에 서프라이즈 나오면 증시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고요. 만약에 예상보다 부진하면 증시가 한 차례 더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2분기 실적이기 때문에 2분기에는 일단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된다는 점 보셔야 될 것 같고 관련된 역시나 바이오 그리고 IT 관련된 업종을 중심으로 오늘 시장이 상승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서 향후 장세에 대해서도 좀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정희진 연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전체적으로 장이 참 좋았고요. 그래서 증권주를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이 좋아지니까 당연히 활발해지고요. 그래서 집중할 만하다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5가지 종목들이 대부분 그 코스닥 활성화 정책으로 인한 그 벤처 펀드와 관련된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조 원 가량 이제 자금이 유입되면
보면 당연히 그 종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이 바이오, IT, 우량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송 팀장님의 어떤 그런 의견이 아주 부합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중국과 좀 관련 대외적인 어떤 이슈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사드 보복 그 좀 철회로 인한 기대감이 여행이나 면세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중국 관련 소비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 그리고 ATX의 정희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감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상승 흐름으로 여전히 마감이 됐습니다. 1.22% 올라갔습니다. 2,437.51포인트 거래가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74% 상승입니다. 868.93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원달러 환율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전 하락했습니다. 1,059원 7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장에 핫했던 종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한국 증시가 좀 빨간불로 끝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오늘 장중에 약 700포인트 이상 급등락 속에서 상승했다. 이것이 한국 시장에 영향이 왔다 이렇게 보겠는데요. 아신 것처럼 미국의 NEC 위원장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레리 커들러 NEC 위원장으로 바뀌었는데 그 사람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런 어떤 최근 들어서 무역 전쟁 이런 부분들은 잘 해소될 수 있다. 그 한마디에 일단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했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후에 별 얘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시작 현재 한국 증시를 비롯해서 아시아 증시가 상승 마감하고 있고요. 정작 중요한 중국 증시는 중국 상해 종합지수, 심천 종합지수는 하락했다는 걸 보면 전체적으로 미국과 중국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기대감이 좀 많은 날인데요. 상승한 종목 가운데서 그리고 하락한 종목 가운데서 뜨거운 종목들 5개 종목들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올라왔을까요? 여전히 셀트리온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제일몰홀딩스와 하림홀딩스 합병 이슈가 있었죠. 또한 OCI, 디스플레이 그리고 반도체 좀 마지막으로 두산인프라고 5종목을 리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첫 종목 가운데서 셀트리온 말씀을 드려볼 필요 같은데요. 자, 셀트리온 29만 5천 원대 어떻게 보면 시각에 따라서는 올라갔지만 우리가 30만 원대 또 내려갔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상당히 좀 고민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신 것처럼 미국 FDA에서 셀트리온에 이런저런 부정적 이슈가 있었는데 잠깐 셀트리온 어떻게 바라보이는지 잠깐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홈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주님께 알린다는 상당히 공손한 내용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 회사가 작년에 미국 FDA에 두 제품의 허가 판매 신청한 바가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다만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진행 중이지만 이런 단어죠. 최종 보안 요구 공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최근 들어서 셀트리온이 과거부터 올라갔는데 그 가운데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좀 살펴봐 달라 이런 셀트리온의 의견을 좀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온 입장은 이런 의견을 받아주는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들 조기 해결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셀트리온의 주가가 상승했다는 걸 보면 여전히 이런 고민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걸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셀트리온 관련돼서 중고다 페이퍼인데요. 자, 어제입니다. 어제 이베스트는 45만원을 제시했고 그리고 3월달에는 신한금융투자는 40만원 제시했기 때문에 제가 애널리스트를 하더라도
오늘이 29만 5천에 끝났고 FDA 쓰기 부정적 코멘트 나왔는데 부정적 페이퍼 쓰기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너무 올려놨고요. 주가에 밀렸는데 이 가운데서 악재가 나왔는데 악재를 좀 말로 하기 애매하니까 두루뭉실 넘어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셀트리온이 상승했는데 제가 볼 때 미국 FDA 관련돼서 이런 이슈는 셀트리온이 상당히 부정적입니다만 예상보다 셀트리온의 주가가 그것을 착시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시청자 여러분께서 엄밀하게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가가 30만 7천 원이었습니다만 이런 페이퍼 이후에 28만 원대 이후에 다시 한번 25만 원대 올라가는데 오늘 장중 등락폭이 크다는 것, 그만큼 투자자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또 다른 이슈가 있었죠. 자, 보신 것처럼 제일홀딩스입니다. 이제 이렇게 합병이 된다면요, 현재까지 페이퍼 보니까 7월달 정도 되면 이제 제일홀딩스가 아니라 하림홀딩스, 하림 지주로 이름이 바뀔 예정인데요. 이 시각 현재 15,900원, 그러니까 6.7%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또 한 종목 가운데서 하림홀딩스의 주가도 예상보다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림그룹은 그동안 공중에서 많이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공중에 바라본 시각과 관련돼서 앞서서 종목과 비슷하게 하림홀딩스는 오히려 하락을 마감했는데요. 자, 공동기가 어떻게 보면 하림홀딩스, 하림그룹 관련돼서 회장이 아들한테 일감 몰아주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관점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제일홀딩스의 평균적인 거래량들이 어제도 20만 여주가 있었고요. 하림홀딩스도 3일 전에는 13만 여주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합병을 하든 어떤 관계와 관계없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에 하림그룹을 지배구조 개편 이슈를 넘어서 일감 몰아주기, 그런 부분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런 합병 이슈가 나오고 있다는 걸 보면 어떻게든 지배구조 개편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시그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OCI인데요. 자, 앞서서도 OCI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요, 오늘 16만 8천에 끝났고 5% 상승 마감했는데 몇몇 페이퍼 보니까 OCI 좋아질 것입니다, OCI 좋아질 것입니다, 이런 얘기 했는데 과연 이것을 좋아지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지 잠깐 좀 고민을,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려볼 필요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최근 들어서 OCI 이 종목들이 상당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서 종목별 흐름들 잠깐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신평이 페이퍼를 내보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적이 좀 더 좋아지고 건전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A에서 A 플러스 상향했는데요. 이런 페이퍼입니다. A에서 A 플러스로 이번에 한신평에 지금 데이터를 좀 봤는데요. 신용 상향 등급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확대했다, 그런 내용이고요. 주된 내용이 폴리실리콘 부분이 수익 구조가 안정화됐기 때문에 그만큼 A에서 A 플러스 올렸다는 얘기고요. 다만 하향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 가운데서도 주된 내용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악화되면 다시 한번 신용 등급을 하향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내용 가운데 이 내용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죠. 자, 무엇보다도 앞서 이런 부분을 강조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땐 이렇게 보시는 건 맞을 것 같습니다. OCI가 지난 시기에는 우리가 진격의 OCI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요, 2011년도에는 60만 원대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많은 증권사 페이퍼들 비롯해서 OCI가 앞으로 잘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한신평에서도 A에서 A 플러스 올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폴리실리콘의 개념이 뭐죠? 태양광 관련주입니다. 즉 유가가 오른다면, 유가가 심리적으로 많이 오른다면 이렇게 오를 바에 나는 태양광, 즉 전기, 그 대체에너지 쪽으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유가가 예상보다 떨어진다면 폴리실리콘 비롯해서 태양열 이런 것보다 유가가 상당히 떨어졌으니 버티자, 그런 관점인데 그것이 오늘 대화의 주된 내용인데요. 자, 보시면 지난 2011년도에 OCI가 65만 원대까지 갔습니다. 이걸 좀 지켜봐 주시고요. 유가 패턴입니다. 이 점선의 빨간색 유가 패턴인데요. 이 당시 유가가 얼마까지 갔냐면요, 이 당시 유가가 WTI 기준을 $100 넘어섰습니다. $100 넘어섰으니 이제 유가가 더 고유가로 갈 것이다. 따라서 나는 폴리실리콘, 즉 태양광, 대체에너지 이런 쪽에 투자할 거이다, 이런 평가 속에서 65만 원대까지 올라갔고요. 그 후에 유가가 최근 들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할 때 폴리실리콘 비롯해서 OCI 주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즉 OCI가 상승하게 된다면 유가가 보시는 것처럼 $100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이상 OCI는 하락할 여지가 많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최근도 유가 밴드가 어떻게 보면은 배럴당 $60 밴드에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보면 OCI가 지금보다 상승할 여력이 없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관련돼서 우리가 또 다른 종목 디스플레이 그리고 반도체 리뷰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자, 몇몇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잠깐 좀 보시겠지만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인데요.
자, 삼성전자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논외고요. 그 외 원익 IPS, 솔브레인 그리고 TCK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 외 종목 관련돼서 몇몇 종목들이 더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LG노텍, 코리아서킷 이런 종목들이 어저께 기준으로 거의 52주 신저가 모습도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장비 관련돼서 이런 종목도 있겠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종목들이 신저가 갔던 이유는 자, 중국이 이런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흠이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그 미국이 그렇게 중국을 향해서 무역 전쟁한다면 이제 수입을 이제 일본, 한국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미국이 할 거야.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는 수입처 그런 모습 속에서 예상보다 약세가 보였다 보겠습니다. 따라서 디스플레이 반도체 업종이 이런 충격이 있다면 즉 중국이 정말 물량을 한국과 일본 걸 쓰는 것이 아니라 미국 걸 쓰게 된다면 그만큼 충격이 커질 것 같고요. 자, 그 가운데서 어제 52주 신저가 가운데서 LG 디스플레이 오늘은 1.2% 상승했지만 이것이 상승일까 이런 퀘션 마크를 좀 던져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산인프라코어 말씀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자, 두산인프라코어 상당히 긍정적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8.4% 그러니까 8,390원대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페이퍼를 잠깐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신 페이퍼가 이름은 좀 잠깐 좀 가리면서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자, 3월 달에 증권사에 이런 페이퍼가 나왔습니다. 두산인프라 관련돼서 1분기 또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굴삭기가 없어서 못 판다. 3월달 판매량 3만 대 상회할 전망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제가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말씀 좀 드려봤는데 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려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인프라코어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급락 모습 보였습니다. 왜 증권사 페이퍼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을까요? 몇몇 이슈를 좀 보면요. 최근 들어서 소송이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그 소위 그 재무적 투자 즉 FI 관련이 있는데요. 자, 두산인프라코어가 지금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증권사 페이퍼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주가 약세 모습을 최근 들어서 주가 급락세 모습 보이는데요. 따라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페이퍼 쓸 때 너무 현란한 페이퍼를 쓰는 것이 아니라 물론 소송이란 분쟁 과정이나 퀘스천마크 있겠지만 조금은 좀 진정하고 좀 이렇게 올곧게 쓰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가운데서 두산인프라코어 쓰셨고요. 따라서 증권사에서 상당히 좋은 코멘트 가운데서 두산인프라코어가 주가가 하락했다는 것은 어떻게든 소송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겠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이슈 관련돼서 탑5 종목들 간단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내일장 전략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 이성훈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좀 정리해 주시고요. 내일장 전략 간략하게 드려볼까요? 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나흘 만에 1%대 반등에 좀 성공하면서 오늘 장을 마감을 했고요. 2447.52포인트 1.22% 반등을 했습니다. 우선 무역 분쟁 우려가 지금 시장에서 등락을 가장 좀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겠는데, 이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현황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무역 분쟁 우려가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좌지우지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으면서 어떤 악재나 호재, 오늘은 반등을 했지만 또 내일도 또 이런 이슈 때문에 하락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적극적인 시장보다도 좀 관망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추후에 봐도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시장에 이제 1분기 실적 본격적인 1분기 실적 시장이 될 것 같은데, 이런 1분기 실적에 의한 우리나라 안에서의 종목과 업종을 선별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지난 2월 9일 이후에 완만한 상승 채널을 형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주가가 좀 떨어지는 상태에서는 이 저가 매수세에 대한 그 가능성을 좀 갖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어떤
급락이 나올 경우에는 저가 매수 기회를 활용하는 전략이, 특히 이 1분기 실적을 1분기 실적 장세 생각한다면은 1분기 실적 기대주로 점점 그 매수세를 종목을 좁히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에너지, 화학, 그리고 IT 업종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갖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에너지주 같은 경우는 유가 상승에 따른 단가 효과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업종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 역시 IT 업종은 전통적인 메모리 가격에 그 완만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IT 업종도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내일 금요일장에 저희가 관심 가져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이 있다면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일본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적 장세에 의한 종목을 선별한 전략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릴 종목 휠라코리아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역시 우리나라 어떤 그 우리 업체, 특히 운동화 쪽에서의 좀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우리나라 브랜드 기업 중에 글로벌 인지도를 확보한 유일한 회사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기업 중에서 가장 저평가 상태인 상태에서 지금 저가 매수를 지금 현재 활용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나라 운동화 시장 같은 경우는 크게 글로벌 지사로 진출한 경우와 또 글로벌 라이센스로 진출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지사로 진출한 경우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대량 생산을 통한 원가 경쟁 확보가 가능하다는 구조까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라이센스 쪽으로 갔을 때도 해당 브랜드의 시장 입지와 원가 경쟁에 크게 좌우되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휠라코리아의 좀 긍정적인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 내수 판매 물량을 어떻게 국내 쪽에서의 어떤 협력 브랜드 업체들과 생산하던 그런 방안에 있어서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휠라코리아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히 가져서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내일장에서 휠라코리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